이번엔 세 번째, 임대료 증액 제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생 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은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해서 임대료를 5%만 올려가지고 5% 이내로 올려가지고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러한 임대료 증액 제한을 잘못 적용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민들레 씨 사례입니다. 2017년 12월 달에 A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1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2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요즘 이제 역전세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1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시세가 너무 낮아졌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1억을 반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차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이 흘러가지고 이제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때 처음에 작성한 임대 보증금 5억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5억 동일하게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즉 상생 임대차 계약 기간 이후에 이 A주택을 팔았습니다. 양도일년제 다른 주택은 없고, 나는 이 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에 취득했기 때문에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거주는 않고 계속 임대를 줬습니다. 민들레 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갖췄구나 하고 이제 비과세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과세이고 통지가 나왔죠.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중간에 보증금 1억을 반환한 게 이제 쟁점이 됐었습니다. 처음에 직전 임대차 계약은 임대 보증금 5억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 금액을 그대로 유지가 됐다고 하면 상생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5억으로 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됐었을 텐데, 직전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5억 원에 대한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했습니다. 그러면은 상생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5%만 올려야 되죠? 보증금 1억을 반환한 4억 원을 갖고 5%를 증액 제한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4억 원이었는데 5억 원으로 옮겼으니까 5% 이상을 옮겼겠네요. 특히 지금과 같이 역전세가 심한 경우에는 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상생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데, 직전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대료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증가율을 판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직전 임대차 계약이 임대 보증금이 5억이어서 1억 원을 반환했다라고 하면은 상생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는 4억 원을 기준으로 5%를 올려야 된다. 특히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 보증금을 일부 반환한 경우 상생 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할 때 반환된 보증금 또는 월세를 갖고 5% 기준금액을 삼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순간에 놓치면은 상생 임대주택 세 가지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